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나스닥의 상승을 중심으로 혼조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항공, 은행, 영풍그룹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올 3분기 서울의 땅값 상승률이 2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영동대로 지하 복합 개발 사업 등 굵직한 개발 호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최대 1조 원 규모의 ESSD 공급을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SSD는 AI 서비스 고도화에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 저장 부품으로 꼽힙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제시 파트너스의 이중 플레이로 경영권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시 파트너스가 이대주주 지분을 대명 소노그룹에 매각하면서 최대주주 지분까지 향후 확보 가능한 옵션까지 넘기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사이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저는 서지안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노하우 놓치지 말고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뉴욕 증시는 테슬라 훈풍에 나스닥 상승세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예. 오늘 국내 시장은 상승 출발했다가 현재는 혼조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예, 뭐 금요일이라 오늘도 역시 좀 힘이 없는 장세가 다음 주까지도 될 것 같고요. 10월 말, 11월 초에 변곡점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체 이제 시장이 좀 힘이 없는 부분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좀 찾아야 되는데 당분간 뭐 찾지 못하는 뭐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미국 증시의 방향성,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선이 분기점에 좀 해당이 되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삼성전자의 지속적인 하락. 이게 가장 큰 시장의 영향력이죠. 그런 부분이 아직 해소가 좀 되지 않았던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수는 지속적으로 행보를 좀 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지수 부분들은 현재 급락에서 횡보 수렴의 거의 끝자락 부분이죠. 자, 여기서 이 이제 상승에 대한 모멘텀 찾아야 되는데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21선이 이제 횡보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죠. 61선도 마찬가지. 거의 이제 크로스 또는 수렴의 거의 끝자락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반등에 좀 성공할 확률이 많다 좀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8월 5일이 이제 저점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 후인 11월 5일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이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10말 이제 11초 이 변곡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이제 시장이 약간은 뭐 답답한 흐름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보통 지수가 행보해서 마감이 돼야 되는데 거래량도 없고 소강 상태고 하면은 이게 투자 심리가 악재가 나와서가 아니라 수급상으로 계속 조금씩 밀리는 현상들이 있는데 코스닥이 그 대표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추세선으로 보면은 거의 다 왔지 않았느냐. 그래서 한 720포인트 정도가 지선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하락을 여지는 좀 열어둬야 되지만은 720에 대한 지지력들은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닥을 이제 삼중바닥의 형태로 마감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서 오늘 뭐 상한가 종목이 없네요. 자, 여기서 이제 그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은 이제 에이징랜드가 오늘 뭐 상한가를 좀 갔습니다. 현재 오늘 반도체주가 올라야 될 뭐 상황은 아닌데 딱 한 가지 좀 있다면은 테슬라 관련된 자율주행에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SSD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에다 기업용으로 붙여서 소문자 ESSD라고 좀 많이 하는데 기업용 SSD인데 왜 이게 이제 필요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자율주행은 여러 대 카메라가 좀 있죠. 그래서 여러 대 카메라를 다 조합을 좀 해서 요걸 중앙 메인 장치에 어떻게 보면은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소화를 좀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자율주행이 구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통적인 이제 D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침체를 보여주더라도 기업용 SSD, 데이터 센터 또는 여기 이제 이 인공지능에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쪽으로는 먼저 업황이 좀 돌아가는 그런 부분인데 에이징랜드가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TSMC의 1호 협력 업체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하고도 연관이 SSD하고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위주로 오늘 올라가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에이징랜드를 잘 지켜보자. 물론 AD 테크놀로지도 이제 같은 비슷한 TSMC의 협력 디자인 파트너사이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부분들이 에이징랜드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이제 상승이 나와주지 않았냐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시스템 반도체에서 한번 관심 있게 받을 부분들은 에이징랜드, 그다음에 에이징랜드가 좀 있고요. 파두도 마찬가지 SSD 관련된 부분이 좀 있죠. 그다음에 퀄리타스 반도체 이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보면은 순환매로 올라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파두란 종목군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두란 종목군도 지금 지속적으로 먼저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HBM에 이어서 ESSD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부분들, 컨트롤러 관련된 그런 모멘텀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파두가 실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퀄리타스 반도체하고 같이 쌍을 이뤄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떤 오늘 시세를 약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나머지 이제 아모그린텍이나 뭐 이런 종목군들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그린텍 뭐 색타주 봤더니 이제 2차 전지 쪽 오늘 2차 전지 쪽이나 이제 전기차 쪽 강세 이제 부분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이제 테슬라의 어떤 그 급등 영향, 뭐 이 부분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RA 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세부적으로 손을 봐서 국내 업체들도 좀 더
이제 개선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 방향성, 모멘텀들이 좀 살아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미국 현지 업체에 있는 부분들 또는 뭐 이런 쪽의 움직임들이 좀 상당히 강하죠. LNF도 있죠. 현재 2차 전지 제조업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아모그린텍이나 삼화전기 이런 부분들은 그 자동차 관련된 그런 이제 부품 쪽에도 좀 들어가고 좀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이제 이 삼화전기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삼화전기가 전체 이제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MLCC 관련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삼화전기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는데 대장주 역할을 하다가 이중 바닥 보이고 삼중 바닥 보이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뭐 진행이 좀 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MLCC 이제 시장도 우리가 무시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페라이트 관련하고도 연관이 되고 있죠. 아모그린텍하고 이제 삼화전기 이 두 개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아모그린텍 뭐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 중에 들어가는 건데 아모 그룹에 대한 계열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좀 하나가 아모그린텍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기 이제 MLCC 그다음에 이제 페라이트 관련된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러시아에 대한 뭐 제재 조치 뭐 이것 때문에 광물 제재 조치로 이제 강화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또 미중 이제 패권에 대한 다툼들이 있기 때문에 페라이트 관련된 부분들 또 히토류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로 겹쳐 있기 때문에 여기 이런 종목이 약간 뜨지 않았느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는 뜨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도 초점이 이제 낮아지는 쓰리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뭐 TLB 한번 볼까요? TLB도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다. TLB 여기 이제 PCB 기판 쪽에 좀 있죠. 그래서 ESSD하고 거의 연결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중에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TLB를 한번 잠깐 보면은 왜 이제 TLB를 보냐면은 TLB가 어떻게 보면은 DDR5에서 4로 넘어가는 가운데 여기에 슈퍼컨덕터를 공급을 좀 해주게 됐습니다. 원래는 메인 PC에 슈퍼컨덕터를 장착하는데 PCB DDR5로 넘어가는 것에서는 칩에서 직접 전원 공급을 좀 하게 됩니다. TLB가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또 PCB 기판을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DDR5는 DRAM 가격의 하락 때문에 약세를 보이지만은 ESSD라든가 여러 가지 또 어떤 반전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장주는 TLB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주보다는 수혜주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쌍바닥 패턴이기 때문에 먼저 좀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을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네이처셀이 오늘 독보적으로 약간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개별적인 호재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은 참상법 법안이 이제 10월 정부 발표대로 보면은 이제 10월달 부분에 되기 때문에 다음 주가 되면은 월말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월말 이전에는 한번 돌아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가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 쪽만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순환매는 전혀 없는데 그런 모멘텀들이 나와주면은 CLT 쪽 그 현재 그다음에 그 CLT 외의 줄기세포 부분들이나 다른 부분으로 확산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물론 비만 치료제에 대한 후발주는 계속 이제 발굴을 해야 되지만은 뭐 그런 차원에서 네이처셀이 급등이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후발주 현재 뭐 파미셀이라든가 차바이오텍이라든가 뭐 이런 업체들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네요. 네, 오늘은 양시장 모두 다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들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면서요. 오늘은 항공주 그리고 은행주 위주로 시장이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도 제대로 된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미 대선 관련인데요. 이제 미 대선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호하는 전통 에너지를 비롯해서 또 다양한 섹터들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이슈로 비만 치료제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비만 치료제가 살짝 숨고르기 중인데요. 최근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이 위고비와 유사한 계열의 약품들이 치매에도 효능이 있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예. 오늘 금요일이고 시장도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떤 내용들일까요? 예, 하나씩 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부분들은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가 선호한 정책 이 부분들이 수혜로 떠오를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떻게 되냐? 신정부 정책 관련된 부분으로 다시 한번 화두가 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언론에서 이제 많이 보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방산, 조선, 원전, 바이오시밀러 이 4개 섹터를 핵심으로 보고 좀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약간 그 테슬라의 이제 정책 현재 정치적 후원 이것 때문에 수혜를 볼 것이다 하는 것도 있고 친환경 물리하기 때문에 피해를 볼 거다 하는 양분된 엇갈린 시각이 사실은 좀 있죠.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하게 되면은 현재 비트코인 관련된 그런 이슈까지도 현재 모멘텀까지도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대장적인 성격 부분들은 에너지 관련된 이제 부분을 어떻게든지 AI 시대에 좀 해결을 좀 해야 되죠. 그래서 원전이든 어떻게 보면은 어떤 발전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방면에서 완벽한 어떤 발전 설비 사업을 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완벽한 어떤 이 수혜 업종, 대장 업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리치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시총이 최소 1조 이상 또는 뭐 3조, 5조, 10조 넘어간 종목군 중에 신성장 동력을 보고 있는 대장주 이게 그런 건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그런 조건을 조금 갖춰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의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은 한번 슈팅을 했다가 한번 크게 밀렸지만은 중심을 다시 한번 해보고 하고 스무르기가 되기 때문에 완연한 추세를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서는 뭐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나머지는 뭐 테마적으로 비트코인 관련된 테마, 뭐 창투사 테마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많이 있죠. 핀테크 테마 이런 부분들도 부수적으로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 비만 치료제
부분이죠. 항암제가 원래는 전통적인 단골 좀 테마였는데 그걸 밀어내는 그런 부분이 이제 이 비만 치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GLP-1이라는 어떤 약물이 신체 반응에 교감신경과 이제 부가교감신경에 어떤 교란을 좀 많이 일으킵니다. 사실은 교란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작용적인 측면을 많이 보니까 여러 가지 치매인지나 뭐 수면 무호흡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치료 기전이 점점 어떻게 보면은 당뇨나 뭐 이쪽 부분까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만능 치료제가 된다 이런 것도 사실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위고비나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어떻게 보면은 GLP-1이라는 것이 포만을 유도를 좀 하게 되죠. 그 성분이 온몸에 퍼져서 사람 몸에 음식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소화해서 전 신체 기관에 분비할 수 있게끔 하는 모든 명령 체계를 다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 호르몬이 엄청나게 이제 교란이 되고 여기에 긍정적 요인을 계속해서 찾다 보니까 이런 체크인데 부정적 요인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런 치료제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은 어떤 거냐면은 자살 이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꾸 어떻게 거짓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그걸 못 견디는 거죠. 그런 사례도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빼고요. 이제 다만 이제 지금은 이제 시세가 되고 있고 먹는 기간 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효과가 되죠. 먹는 기간만 효과가 있습니다. 안 먹으면은 요요 현상 뭐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좀 후발주 관련된 종목으로 펩타이드를 가지고 하는 거 소재로 하는 부분 전혀 새로운 분야인데 약물을 서서히 방출하는 또는 그 현재 약물을 현재 약물 항체 결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펩타이드에 대한 부분인데 새로운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는 이 기술주가 나이백입니다. 나이백이 이제 펩트론과 같은 기전인데 펩타이드를 가지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펩트론하고 나이백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 부분들도 한번 크게 이제 빠졌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한번 기회가 될 확률이 많죠. 뭐 중장기론 박스권을 보다가 좀 시세가 날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한번 크게 빠졌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세 번째 부분에서는 미국 IRA 세금 혜택을 손질을 좀 해서 테슬라가 누리던 부분들을 다른 한국 업체나 현지 진출 업체에 대한 쇠로 좀 한다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뭐 테슬라의 뭐 실적 호조와 함께 크게 2차 전지가 올라섰던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중에 미국 현지 업체 공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전기차 부품 업체를 골라야겠죠. 덕양산업은 자동차 내장 부품이기 때문에 현지 공장 옆에 바로 이제 붙어서 건설을 해야 되는데 덕양산업을 고른 부분들은 그 배터리 셀에 대한 현대차의 공식 지정 업체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덕양산업에 좀 해당이 되죠. 세종공업하고요. 그런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다가 지금 쌍바닥에서 오늘 이제 크게 올라줬다가 이제 장중에 이제 꼬리를 내리고 있는데 승부르기 뭐 2, 3일 정도 뭐 진행이 된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뭐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덕양산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네 번째 부분에서는 그 AI 쪽 좀 해당이 되죠. 다음 주에 애플이 인텔리전스를 베일을 벗는다. 챗 GPT 버전도 연내에 공개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좀 있죠. 그래서
iOS, 그러니까 OS는 현재 운영체제를 말합니다. 앞에다 i를 붙였기 때문에 이제 아이폰에 대한 운영체제가 있죠. 그래서 현재 우리 화면에 그 PC 화면에 보면은 뭐가 이렇게 많이 뜨나요? 마이크로 윈도우 창이 뜨죠. 이거는 마이크로 윈도우에서 보는 운영체제라는 것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전체 스마트폰에서는 안드로이드, 삼성은 안드로이드, 애플은 iOS라는 운영체제, 컴퓨터처럼 이런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챗 GPT를 장착을 좀 한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오픈 AI가 개발한 챗 GPT하고 결합하는 것들이 펼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개인화된 서비스 시장이 열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에 따라서 토종업체, 국내에 관련된 종목군들 사실은 이제 피해가 되죠. 왜냐하면 글로벌 빅테크가 있기 때문에 토종업체는 피해를 보는 건데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오늘 핵심이 되는 이슈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엔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를 바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자, 네. 오늘 시장 어쨌든 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뭐 이르면 오늘부터 그리고 다음 주 좀 제대로 된 섹터에 집중해보고 싶은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예, AI에 대해서 네. 당분간은 한번 미쳐야겠다. 좋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AI 하면은 이렇게 옛날에는 AI 쳐보면은 조류독감이라고 항시 나옵니다. 근데 지금 AI 쳐보면 인공지능이 나오죠. 자, AI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사물 인터넷 AI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인터넷 오브 싱스 해가지고 사물 인터넷에다가 A를 더 붙입니다. AIoT라고 좀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을 결합해서 사물에 대한 어떤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서 보내서 인공지능이 이걸 이제 분석해 낸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점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만은 모든 것이 연결되는 사회, all connected society,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접속된 사회. 이런 부분에 진입이 좀 되고 있고, 그게 인공지능으로 모든 것이 이제 컨트롤되는 세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세상이죠. 불편부당한 인공지능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이상적인 어떤 프로그램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것이 되는 그런 어차피 이상이고요. 시장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커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물 인터넷이 결국은 또 발전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오픈 입문편으로 제가 처음에는 데이터 센터, 서버 AI 이야기했고 온 디바이스, 주로 이제 컴퓨터, 휴대폰이나 자동차 자율 주행에 열리는 온 디바이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 디바이스가 인식할 수 있는 센서가 필요하죠. 그래서 센서, 대표적으로 이미지 센서를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온 것은 뭐냐면은 온싱스 AI, 모든 제품, 모든 사물에 들어가는 현재 어떻게 보면 센서나 마찬가지가 좀 되겠지만은 인터넷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까지 이렇게 4일에 걸쳐서 지금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온싱스 AI 또는 사물에 된 AI 같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데 인공지능의 개념 또는 엣지 컴퓨팅 또는 이런 개념이 더해지고 있죠. 이걸 정보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나 네트워크, 그다음에 이러한 사물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런 것 모든 개념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이제 사물 인터넷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물 인터넷 개념 또는 그 온싱스 부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스마트 홈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통제를 하고 컨트롤을 한다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러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스마트폰이 전등을 컨트롤하고 스마트폰이 이 냉장고나 스마트폰이 가전제품 모든 걸 통솔은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바로바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집 안에 이 허브를 만들죠. 모든 것이 무선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허브를 만들어서 이 허브하고 스마트폰하고 이렇게 교신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플랫폼 주도권 전쟁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현재 삼성에서는 스마트 싱스라는 제품을 통해서 여기에 모든 정보를 담고 있죠. 중계기 역할을 사실 뭐 중계기 역할을 하는 건데 모든 것을 연결하는 그런 것을 앞세우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핵심이고 또 삼성뿐만 아니라 LG 신큐라든가 샤오미 미홈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계속해서 가전제품을 연결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현재 삼성 제품 한 두세 개 있고 삼성 싱스가 있는데 LG나 이런 것들 잘 쓸 수는 없잖아요.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깔맞춤으로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자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삼성은 열심히 스마트 싱스를 하고 뭐 휴대폰 사면은 막 공짜로 줍니다. 근데 잘 안 씁니다. 그리고 막 그 당근마켓 보면은 스마트 싱스 사가세요 막 하면서 막 내놓기도 하고 아직 상용화는 귀찮아해서 이제 상용화가 사실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 뭐 이런 각기 사물혜택 관련된 스마트홈 허브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을 아무튼 열심히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시장도 어느 정도는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래서 가장 활성화된 것은 뭐냐면은 현재 TV 같은 경우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하고 모든 제품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에 이제 보시면은 TV 쪽에서는 TV 자체가 인공지능을 장착을 하면서 운영 체제를 할 수 있는 그 허브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TV 옆에 뭐 셋톱박스가 있는데 셋톱박스하고 인공지능 스피커 이걸 이제 결합을 좀 해서 여기에 모든 허브를 두는 이런 쪽의 방향성들이 상당히 강해지고 좀 있죠. 그래서 AI 서버가 셋톱박스 겸 AI 현재 스피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요새는 KT라든가 이런 데 주면은 인공지능 스피커 그냥 공짜로 줄 테니까 사용하세요. 이렇게 자주 이제 강요를 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데 삼성에서는 스마트 TV에 대해서 운영체제에 이 타이제라는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스마트폰, 휴대폰의 어떤 운영체제처럼 처음에는 열심히 삼성도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쓰지 않고 바다라는 뭐 이렇게 어떤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열심히 밀었습니다만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다 폐지하고 구글의 안드로이드 체제를 받아들였고 그게 오픈 어떤 소스이기 때문에 타 업체 모든 스마트폰은 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체제를 사용하고 있죠. 애플만 폐쇄적인 오직 우리 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삼성에서는 유일하게 타이제는 이 TV 운영 체제에 대해서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TV 화면을 통해서 인공지능으로 모든 서비스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되고요. 제가 TV하고 같이 결합이 되는 인공지능 스피커, AI 스피커로 이야기했죠. 각기 이제 통신사에서도 다 AI 서비스 비서를 만들고 있고 또 네이버나 카카오에서도 AI 스피커를 만들고 있고 최근에는 스피커에다가 화면까지 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또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부분 외출을 했을 때는 스마트폰하고 이곳하고 통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스피커한테 뭐 집안에 뭐뭐 체크해줘, 뭐뭐 체크해줘, 뭐 이런 것들을 하겠죠. 보일러 데워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부분까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 집안의 스마트 사물 인터넷 핵심의 허브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건데 지금 트렌드상으로는 TV하고 TV에 연결된 셋톱박스와 결합이 되는 AI 스피커하고 이렇게 구도가 약간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에도 또 다른 기회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 또 다른 허브 역할을 꿈꾸고 있는 것이 이제 비디오폰이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비디오폰에서 모든 정보 보안, 집안 보안 시스템까지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허브를 비디오폰이 꿈꾸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부분인데 여기를 보시면은 외출했을 때 집안에 누가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로 봐서 누구세요 하고 직접 하는 모습이 되죠. 인공지능은 모든 것들이 구현하는 부분인데 이게 인공지능의 이제 개념이 정착이 되면서 모든 사물에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물의 인터넷이 약간 검침기 이쪽에서도 적용이 돼서 수도, 가스, 온수, 난방 모든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124 전해가지고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뭐 기계가 이상한 것 같아요. 한번 검침 좀 해보실래요? 하면은 어떻게 해요?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이 인터넷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 캐치가 다 됩니다. 마찬가지 가스 요금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이런 사물 인터넷의 개념으로 되기 때문에 자동화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고 또 마찬가지 도로, 항만, 교통 모든 것도 사물 인터넷 개념이 적용이 돼서 완벽하게 통제된 사회보다는 아무튼 이제 이상적인 어떤 체계 로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이게 AI 기능하고 결합이 되면서 시장이 매우 커지고 있다. 이런 것이 가장 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사물 인터넷 AI였습니다. 저희 사물 인터넷과 AI를 결합하면서 더 스마트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 테마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 이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예. 자, 오늘은 저희가 이 사물 인터넷 AI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는데 예. 이쪽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잘하고 있을까요? 예, 가온그룹하고 그다음에 아모센스 두 네. 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온그룹은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셋톱박스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 셋톱박스하고 같이 연결된 여러 가지 제품 서비스를 좀 하고 있고요. AI 기능을 사실 이제 구현을 좀 해주고 있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IPTV의 어떤 도래 때문에 셋톱박스가 필요 없는 뭐 그런 것까지 되기 때문에 약간 위태위태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인공지능 서비스 부분이나 다른 쪽으로 강화를 좀 하는 부분들 또 다른 신사업, 로봇 신사업이나 다른 사업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온그룹이 이런 모멘텀에 좀 적당하리라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은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지만은 거의 한 3중 바닥에서 약간 터닝을 좀 해주려는 그런 부분인데 인공지능 바람이 이번에 이제 애플에서 챗 GPT 버전이 출시되면은 상당히 파급 효과가 많이 커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챗 GPT의 성능이 워낙 뛰어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바람이 이제 불면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온그룹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사물 인터넷 핵심 셋톱박스하고 현재 이 AI 스피커하고 뭐 결합이 되는 또 다른 신사업도 이제 모멘텀도 있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아모센스라는 이제 기업이죠. 아모센스라는 기업은 알다시피 센서라는 이름에서 센서라는 역할을 하죠. 다시 말해서 센싱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무선 통신 기술하고 되면서 많은 사물의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센싱 기술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 가지고 있는 IT 전자 부품의 무선 통신 부품의 절대 강자가 이제 아모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뭐 수주계를 완벽하게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아모센스, 아모그린텍, 뭐 아모로 시작하는 모든 그룹은 다 이 회사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트적으로 보시면은 한번 급락이 돼서 이렇게 다중바닥을 이렇게 찍었죠. 8월 달부터 뭐 지수하고 거의 비슷한데 아무튼 터닝을 좀 해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모센스를 주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네요. 네, 오늘도 두 종목 잘 골라주셨습니다. 먼저 가온그룹인데요. 인공지능 솔루션과 장비에 집중하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요. 다음 아모센스는 온디바이스 AI OTT 디바이스를 공개하면서 또 그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자, 전문가님은 이 두 종목 중에 어느 종목에 조금 더 마음이 가실까요? 예, 아모센스입니다. 네. 예. 자, 아모센스를 보는 부분들은 우리가 무선통신 종류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쓰고 있는 와이파이, 이것도 이제 무선통신, 그다음에 블루투스 아시죠? 블루투스도 근거리 통신, 무선통신이 되고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근거리 쪽에서 하는 현재 UWB 개념이나 다른 여러 가지 무선 통신을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각종 무선 통신 기술로 IoT에 대한 디바이스에 대한 소재 또는 모듈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이 아모센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서 기반으로 해서 센서에 대한 어떤 부가서 최종적으로 서비스 영역까지 또 플랫폼 영역까지 꿈꾸는 기업이 아모센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사물 인터넷용 무선 솔루션을 공급하는 뭐 많죠. 현재 우리가 뭐 이 커피 매장에서 이렇게 주문 오면 디릭 울리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서비스 소출, 그렇죠? 물류 위치 추적기, 어린이 위치 추적기 뭐 많습니다. 직원 아이디 카드 버튼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컨테이너 열량 감지기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요거에 대한 무선 솔루션에 대한 모든 제품을 많은 제품을 여기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AI 서비스까지 더해지면은 성장성이 좀 많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아는 것은 무선 충전기, 차량용 무선 충전기 이런 부분이 이제 대표적이고 또 차량용 무선 키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이제 차량 열쇠를 여는 도어록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다 여기에 좀 해당이 됩니다. 이런 개념의 어떤 제품들을 전부 다 무선 통신 기술과 함께 좀 하기 때문에 아모센스가 좀 더 인공지능에 갖춰와 주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네요.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아모센스였습니다. 다양한 사물 인터넷의 솔루션을 보유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인데요. 바로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예. 자, 오늘 금요일이고 시장은 혼조로 보이고 있는데 예. 참 시장이 헷갈립니다. 이럴 예. 때 저희가 어떤 종목으로 힘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예, 오늘 뭐 인공지능하고 관련된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네. 예. 자, 어버브 반도체를 보시면은 이 종목은 현재 뭐 이 가전에 들어가는 MCU라는 어떤 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팹리스 기업입니다. MCU라는 것은 뭐냐면은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제품이나 어떤 그 구동을 하기 위해서 특정 기능의 영역에 대해서만 그 컴퓨터화돼 있는 그런 어떤 칩을 액션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칩이 MCU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CPU나 이런 것들이 이제 두뇌 역할을 하게 되면은 MCU나 이런 것들은 각종 부품에서 어떤 간단한 어떤 명령 체계 수행하는 어떤 근육 역할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무선통신 개념, 그다음에 인공지능 개념이 만약에 더 이제 첨가가 돼서 지금 가전이 전부 다 인공지능, AI TV, AI 뭐 냉장고 다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MCU를 채택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혜주로 떠올라갈 수가 있는 종목이 어버버 반도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MCU라는 개념은 이제 CPU, 컴퓨터 운영 체제는 CPU 있고 메모리 있고 인풋, 아웃풋, 시스템 있고 소프트웨어 이렇게 구성해서 움직여주는 거죠. 근데 실제로 MCU는 똑같은 기능을 다 합니다. 그렇지만은 간단한 어떤 프로세스만 하기 때문에 컴퓨터는 비교할 수 없는 간단한 축소형 어떤 몇 가지 동작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CPU하고는 MCU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새는 무선통신 개념이 많이 들어와서 이 MCU 안에 바로 블루투스라든가 센싱이라든가 이런 가지 이제 기능을 더해서 또 다른 현재 디바이스에서 이걸 다시 자동적으로 인공지능 컨트롤을 하고 인공지능으로 이 정보를 보내주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 사람한테 보고를 하고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점점점 좀 고급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CU 발전 모델의 또 다른 그런 버전이 무선통신까지 합세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업체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물의 인터넷 개념하고 같이 정확하게 현재 MCU하고 일치가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전 MCU의 대부분의 제품에서 MCU 칩이 다 사용이 되는데 이 업체 것을 사용을 좀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성장 모멘텀들은 일단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신규 이제 성장 모멘텀, 물론 기존에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성장이 힘들더라도 AI 기능이 되면은 더 추가적인 성장성은 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는 라이다와 주차 보조, MCU 여기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을 납품을 좀 최근에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부품 쪽으로도 확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신성장의 어떤 부분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어버반도체 우리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차트를 이제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자, 어버반도체 지속적으로 하락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스리바닥이 이렇게 형성이 됐고요. 오늘은 좀 약세지만 터닝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현재 그런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매수가 이제 부근에서는 이제 9,000원 현재 오늘 종가가 되고요. 손절가는 이제 9,0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뭐 대략적으로 한 14,000원. 이 정도가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인공지능 부분에서 그 새로운 어떤 종목으로 제주 반도체를 좀 얘기를 했죠. 제주 반도체가 인공지능에 있어서는 HBM도 필요하지만은 저전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가 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제주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것과 함께 들어가는 MC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어버 반도체 칩도 쌍으로 같이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온센싱 이쪽에는 반드시 제주 반도체하고 어버 반도체가 현재 첨단 기술 쪽은 아니지만은 HBM 쪽의 수요가 왕성하기 때문에 수혜가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서 HBM의 다음 버전을 준비하는 어떤 시대에 있어서는 두 가지 종목이 핵심 키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으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가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모두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테마 문의로 미 대선, 비만 치료제, 반도체 그리고 AI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집중 분석 머니 테마는 사물 인터넷 AI였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어버브 반도체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